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일대기를 다룬 책을 다음 주에 출간을 합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요, 아버지의 흩어진 기억의 파편들을 모아서 일부라도 온전하게 맞춰놓고 싶었다라고 그 소감을 밝혔는데요. 아들이 쓴 아버지의 일대기,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난해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껌 하나로 키운 롯데 신화. 롯데 하면 또 껌이 생각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시작은 일본에서였고요. 아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아버지의 일본 유학에 대해서 앞뒤가 좀 안 맞는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신격호 회장이 네. 예전에 언론과 인터뷰한 게 있어요. 네. 모 신문사와 인터뷰는 92년도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기는 문학을 하고 싶었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일본으로 건너갔다. 네.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쓴 나의 아버지 신격호라는 책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뭐였냐면 돈 벌러 갔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간 거지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의 인터뷰하고 지금 아들이 쓴 얘기하고 좀 달라서 네. 뭐 어떤 게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네. 이제 그 신동주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아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했을 거다. 네. 한국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20세의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인정받고 싶었고 네. 아마 소설가가 되어서 유명한 소설가가 되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다. 그러나 네. 실제 건너간 것은 자기의 동생들을 키워야 되는 경제적 책임감 때문에 아하, 돈을 벌러 간 벌기 위해서 거였다. 일본으로 간 거다. 그게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도 맞는 얘기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버지의 그 말과 이제 아들이 쓴 그 아버지에 관한 책에서 내용은 조금 그렇군요.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 하면 제가 껌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신격호 회장이 그래서 껌을 만들어서 성공을 했다, 승승장구했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첫 번째 공장은 기름 공장이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미츠라는 고물상 주인이 그 신격호 회장과 좀 친분이 있는 관계였는데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니까 이제 그 군수 산업이 이제 그쪽에서 네. 호황이니까 군수용 선반 기름이 부족할 테니까 내가 6만 엔을 꿔주겠다. 그래서 네. 그것으로 공장을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그걸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공습이 나가지고 그 공장이 홀라당 이 공습에 이제 폭격을 맞아서 이제 없어지게 된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결국 신격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6만 엔이라는 거 빌려받은 그 6만 엔이라는 그 빚만 그렇게 남게 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이래서 네. 다른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비누 사업이었습니다. 아하, 비누 근데, 사업이요? 예, 비누 사업이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46년에 비누 사업 해가지고 1년 만에 큰 돈을 벌었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껌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껌 사업은 세 번째 사업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신죽구 허허벌판에서 직원 10명으로 시작해서 결국에 18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사로 성장했던 롯데. 그런데요, 1970년에 신격호 회장이 갑자기 호텔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 당시 껌과 초콜릿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성공한 회사가 왜 갑자기 호텔 사업에 뛰어들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또 등장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1965년에 한일 네. 수교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967년에 신격호 회장이 한국에서 롯데제과를 만들면서 껌 사업에, 초콜릿 네. 사업에 뛰어듭니다. 상당한 성공을 거뒀죠. 네. 근데 1970년도 말에 한국에서 부정식품 단속을 하면서 네. 롯데제과를 포함해서 껌에 쇳가루가 들어있다. 이런 네. 발표를 하면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아하. 근데 1970년도 그 발표 직후에 신격호 회장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네.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그때 이제 신격호 회장이 항의를 하는 거죠. 네. 지금 일본 시장을 제압했고 동남아에도 수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나에게 이런 발표를 하면서 롯데제과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느냐. 네. 그런 항의를 하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소공동에 당시에 이제 일본이 지어놓고 나간 그 관광공사가 운영하던 반도 호텔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 반도 호텔을 불화해 줄 테니 이걸 인수해서 국제적인 호텔로 한번 키워봐라. 아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롯데제과는 호텔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서울의 소공동에 있는 롯데 호텔이 생기게 된. 롯데호텔과 롯데쇼핑 다 그때부터 그렇군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신격호 회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치에 오를 때까지는 본인의 어떤 놀라운 감도 있었겠지만 박정희 정부 그리고 전두환 정부까지 이어지는 이 정권들의
비호나 도움도 사실 받은 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신격호 회장 쪽 입장에서는 이건 비호나 도움 이렇게 일방적인 무슨 특혜는 아니었다. 네.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한 이런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986년, 88년도에 올림픽, 뭐 아시안 게임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유치를 해서 이제 개최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서울이라는 도시를 이제 한번 더욱 더 발전시키는 이런 계기로 이제 전두환 정부에서는 혹은 노태우 정부에서는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림픽 스타디움이 있는 잠실 이 지역을 이제 그 옛날에는 뽕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잠실이라고 하는 건데 네. 결국 여기를 갖다가 이제 좀 개발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 개발의 거점이 되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그 잠실 롯데 호텔 네. 거기를 이제 생각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 군사 정부와 노태우 정부에서는 그 신격호 회장에 대한 행정 지원을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좋은 호텔을 이제 개발하게끔 그 다음에 롯데월드라는 그 위락 시설을 또 만들게끔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잠실에 롯데 호텔이 생기게 된 사연이 있었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둔의 경영자로 알려진 이 신격호 회장, 사실 알려진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적이 딱 있습니다. 20년 전이었는데요. 신격호의 비밀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나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었다고. 예, 99년이었죠. 네. 99년 2월에 한 범인이 네. 사람이 네. 대전에서 이 책을 네. 신격호의 비밀한 책을 갖다 서점에서 구입한 다음에 네. 그 책을 얼마나 정독을 했던지 네. 신격호 회장의 성격, 그다음 효심이 강하다, 네. 그다음 묘소의 위치 이런 걸 전부 다 파악했어요. 네. 아마 공부를 했으면 참 잘했을 것 같은 사람인데 네. 나쁜 쪽으로 머리가 돌아서 그다음에 이 묘소의 위치까지 알아낸 다음에 네. 그 곡괭이도 구입하고 네. 해서 5시간에 걸쳐서 그 묘소를 파헤쳐서 도구를 신격호 했군요. 회장의 부친의 네. 묘소를 파헤쳐서 유골을 일부를 갖다가 가져간 다음에 아하. 신격호 회장 비서실에 5차례 전화를 걸어서 네. 돈 8억 원 달라. 그게 3월 8일입니다. 네. 책 읽고 나서 한 열흘 뒤에 너무 오래 지나면 안 되니까 그 8억 원 달라고 요구했던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게 아마 언론에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범행은 바로 공갈이죠. 당신이 돈 8억 원 안 주면 이 유골을 갖다가 어디다가 버려버리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신동주 부회장이 쓴 아버지의 일대기 아직 출간이 되진 않았습니다.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에 출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가려져 있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신격호 회장의 뒷이야기들 얼마만큼 또 공개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8번째 소식 7위로 꼽은 내용인데요. 함께 보시죠. 해외로 반출됐다가 2년 전 미국으로부터 환수받은 이 조선 왕실의 유물이 있죠. 덕종 어보가 모조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 그럼 덕종 어보 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볼 텐데요. 1924년 4월 12일 동아일보가 기사를 썼는데요. 종묘전 내, 자, 내에 여기 뒤에 있군요. 종묘전 내 의외사변 덕예양조의 어보를 분실하였다. 전각의 자물쇠를 틀고 9일 밤에 도적한 일이다. 글쎄요, 이게 옛날 문구로 돼 있어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서울 종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종묘 안에 그 덕종 어보와 예종 어보가 있었는데요. 네. 이 덕종 어보와 예종 어보 두 개가 함께 다 그 도둑을 맞았다. 아하. 이런 그 내용입니다. 500년 이래, 그러니까 종묘에서 절도가 일어난 건 조선왕조 500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요, 이때가? 그렇습니다. 그 외에 뭐 예종 비어보, 장순왕 후어보, 예종 계비어보 등 해서 5점을 도둑 맞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도둑 맞았던 어보, 덕정 어보, 2년 전에 미국으로부터 이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 모조품이 아닌 친일파가 관련된 모조품이었다. 이런 보도가 오늘 오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2015년 환수됐을 당시에는 네. 이 어보가 1471년에 옛날에 만들어진 그 진품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랬죠. 대통령이. 근데 언론에서 찾아보니까 동아일보에 도둑 맞았다. 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어떻게 그 1400년도께 그게 그렇죠. 돌려받을 수 있느냐. 네. 찾아보니까 당시 도둑 맞았을 때 저
책임자가 이항구라고 저희가 대표적인 친일파로 알려진 이완용의 차남. 아하. 이분이 이제 당시에 예식과장이라는 종묘 관리 담당자로 관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예식과장이라는 것은 이왕직이라는 이 조선 왕실의 사무를 담당하는 네. 지금 같은 뭐 청와대 비서실 정도 네네. 되는 거죠. 거기서 이 종묘를 담당하는 자인데 그 자리에서 이 어보가 도둑을 맞고 나니까 네. 이 이항구라는 이분이 새로 네. 도둑 맞은 게 없으니까 따로 업을 하나 만든 거예요. 1924년도에. 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거기다 놓고 아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환수가 됐는데 네. 그럼 이거는 이항구라는 그 친일파 자제가 만든 가짜 아니냐. 네. 이게 어떻게 진품 어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논란이 지금 붙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요, 덕정어보가 모조품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또 무슨 논리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문화재청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덕정어보는 이 일부 언론에서 나왔듯이 뭐 진품이 아니라는 주장은 맞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진품임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덕정어보는 비록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졌지만 황실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어보로 인정을 한 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진품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길 차장님, 저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저보고 도둑 맞아갖고 새로 만드는 거라면서요. 근데 또 문화재청은 저게 진품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1924년에 도둑 맞았지 않습니까? 네. 이항구라는 이 책임자가 네.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비슷한 걸 하나 만듭니다. 네. 다시 채워놓죠. 그렇죠. 근데 그걸 황실에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 없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황실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건 진품이다. 네. 라고 문화재청은 얘기하지만 네. 다른 사람들은 근데 문화재청이 잘못 얘기한 게 처음에 환수 받을 때 이게 1471년도에 만들어진 그 어보다 그거를 그때 안 밝혔군요. 그때 밝히지 문화재청이. 않았던 거죠. 아하.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는 또 그래도 어찌됐든 사용했던 거니까 진품은 진품 아니냐. 이래 얘기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아니 도둑 맞은 책임자가 급하게 채워놓은 건데 그걸 특히나 또 진품이라고 할 수 이항구라는 있겠냐. 분이 또 이제 일제 때 그 이완용의 차남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람이 갑자기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이걸 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네.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이게 금방 말씀하신 법률을 갖다 전공하신 분 같아요. 네. 가짜 뺏긴 거는 맞는데 네. 나중에 실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도장 만들라고 했으니까 네. 그거는 뭐 진품으로 봐야 한다. 네. 이게 아마 위임의 법률을 갖다 적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덕정어보는요, 독종이라는 왕은 없습니다, 조선에. 네. 성종이 네. 아버지인 덕종을 기려서 만든 그런 네. 문화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덕정어보라는 것은 진품은 이미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최종적으로 하여튼 저 덕정어보는 지금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나라에서도 공식적인 이 문화재다라고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탑트 10번째 소식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10번째 소식 확인해 보시죠.